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알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한의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2부에는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나는 소박한 생활이 좋으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해변을 걸을 때 나는 행복하다. 야, 니. 2장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에서의 탈출. 고혈압, 중성지방, 고지혈증, 호흡곤란이 나아지다. 2022년 5월 28일 59세 남 X열. 2017년 초부터 등통으로 고생하다 심한 통증과 더불어 숨쉬기도 어렵고 식은땀도 나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등통으로 병원을 왔는데 왜 역류성 식도염약을 처방할까 의아했습니다. 또 담이 결린 것 같아서 약을 안 먹고 근처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컴퓨터로 진맥해보고 파형이 안 좋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XX병원에 가니 의사가 대동맥 박리가 의심된다고 해서 CT를 찍어 봤습니다. 혈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의사는 혈압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여 혈압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등통은 재발하여 원인을 모르고 계속 혈압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혈압은 140 정도였으며 혈압약의 용량도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160으로도 올라가고 해서 다시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혈압약을 끊기 위해 청계산 이수봉을 1년간 100번 올라가는 노력을 하였으나 혈압은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혈압약을 안 먹고 한 달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혈압약을 먹다가 안 먹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그 일로 인해 반신이 부자유하게 되었다고 저보고 혈압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또 먹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던 아버지가 심장병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후 퇴원도 못하시고 12월 7일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체중이 75kg에서 85kg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서 고혈증 약을 처방받아 한 달치를 복용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건강 관련 유튜브를 보던 중에 맨발 걷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박동창 선생의 맨발로 걸어라 책도 보고 인터넷 카페도 가입하고 복부 패드, 동망 패드도 각각 2개씩 구입하여 어머님께 한 세트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30년 이상 복용 중이십니다. 그 외 발저림도 있고 해서 어머니와 같이 맨발 걷기도 함께 했습니다. 87세 고령이시지만 혈압, 당뇨, 발저림 말고는 건강하십니다. 다만 체력이 달려 맨발 걷기는 자주 못하셔서 동네 보라매 공원 항토끼를 하루 30분이라도 가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월 13일부터 집에 있던 혈압약도 버리고 매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씩 맨발 걷기를 일상화했습니다. 3월 18일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2월 달에 비해 LDL은 143에서 94, HDL은 46에서 43, 중성지방은 231에서 64, 혈당은 111에서 106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HDL 가로 고밀도 콜레스테롤 가로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하여 오히려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월 11일에 분당 보건소에서 다시 측정해보니 혈당은 106에서 98로, 중상 지방은 64에서 87로, LDL은 94에서 61로, HDL은 43에서 53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32로 정상 범위에 들었습니다. 혈압은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150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걷기 3개월 후부터는 130에서 90 이하로 나오더니 오늘은 109에서 76 이하인 최대 체조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120에서 80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통의 원인은 고혈압이 아니라 식도 역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약을 처방받고 일주일 만에 나았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해보니 그동안 고통스럽게 짓눌렸던 등통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동네 병원 의사가 제대로 처방해 주었는데 무시해서 병을 키웠던 건 아닌가 싶어서 허탈하더군요. 그렇지만 식도 역류나 고혈압은 증상이지 원인일 수가 없겠죠. 역류약으로 좋아졌다고 완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증상만 없어진 것이지 언제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욱더 맨발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고지혈을 겪고 나니 부모님처럼 저도 병원에서 고통받다가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맨발 걷기와 다이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키 172에 85kg이었던 저의 체중이 3개월 만에 70kg까지 감량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식, 술, 과자, 빵, 육식을 멀리하고 소식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점심으로 외식을 안 하고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1시간, 점심 먹고 30분, 퇴근 후에 1시간 맨발 걷기를 실천하다 보니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던 것이 맨발로 걸어다닌 것만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고 주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맨발 걷기를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빨리 하였더라면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님도 지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시작하셨고 복부, 패드와 동막 매트로 매일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맨발 걷기의 계기를 만들어주신 박동창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맨발로 걸어라 책을 읽은 덕분에 더욱더 이론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이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맨발 걷기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요 현상이 없이 평생 맨발 중독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약 안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좋아지다. 2022년 1월 26일 61세 울산 엑스솔. 저는 올해 6학년이 된 토끼띠 남성입니다. 산을 좋아해서 젊은 시절 전국 명산을 두루 다니며 체력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하시는 분을 몇 번 보고 3년 전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여러분들의 치유 사례들을 접하면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2일 인터넷 카페에서 김X심님이 쓴 혜원이 쓰는 아침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계속 강도 높게 올리는 게 겁이 나서 꾸준하게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맨발 걷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렇게 할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최근 매일 꾸준히 40일을 빼놓지 않고 해보니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120에서 130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치유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외에도 왼쪽 눈에는 비문증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없어진다는 말씀을 인터넷 카페나 단독방에서 자주 읽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는 시대지만 1,500명 단톡방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기에 불안감도 사라지고 자긍심도 생깁니다. 그동안 늘 걱정하던 고혈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기에 늘 생기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먹어도 높게 나오던
혈압 수치가 매일 맨발 걷기 10,000보씩을 하고부터는 정상으로 되어 가기에 기쁩니다. 저는 말주변과 글재주가 별로 없기에 더 이상 올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아무튼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부터는 활력도 생기고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직도 무지외반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세는 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있기에 온몸의 문제점들도 치유될 것이라 믿습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맨발로 나서면 조금 쑥스러웠지만 전국에 함께 맨발로 걷는 동호인들이 계셔서 창피한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니 저절로 주위 친구들한테 맨발 걷기를 전하게 됩니다. 일단 권장을 많이 해보지만 얼마 후 중단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심장 시술, 무릎 수술, 대상포진 등을 맨발로 이겨내다. 2022년 2월 16일 대구에서 김X희. 안녕하세요. 대구시 거주하는 김X희입니다. 저의 맨발 걷기 551 체험 후기를 안내합니다. 겉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12년째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관절염도 심해서 퇴행성 3기에 손발도 차가운 냉체질까지 있어서 늘 골골거렸죠. 감기는 달고 살았고요. 2015년도에는 심장 시술을 하고 2017년도에는 오른쪽 다리 연골이 파열되어 잘라내는 시술을 하는 등 큰일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시술을 자주 하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1년에 대상포진 증세가 2번씩이나 나타나 응급실로 실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7남매 맏며느리라서 집안 행사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20일 어느 날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맨발로 흙을 밟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픈 곳이 워낙 많아 솔깃했고 절실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날로 바로 흙길을 찾아 뛰어나갔습니다. 평소 신뢰하는 절친의 말을 믿고 일단 걸어보자. 우리 몸의 5장6부는 발에 있다고 했으니 희망을 갖고 흙길을 걷다 보면 증세마다 좋아지겠지 믿음을 갖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기 시작 3일째 날 어머나 어쩌지요. 오른쪽 발바닥의 심장 반사구 쪽에 대추할 만한 한 물집이 생겼습니다. 물집이 너무 크고 심해서 병원 피부과에 가서 보여주니 맨발로 걷지 말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고 테이프와 붕대를 구입해 집에 와서 발바닥 그 부위 자리에 소독 후 테이프만 붙이고 계속 걸었답니다. 연고 한번 안 바르고 고통을 참으면서 이날 이때까지 맨발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 발바닥 자리는 덧나지 않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맨발로 흙을 밟은 후부터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긍정의 힘도 가세했고 평소 옳다고 판단하며 마음을 굳혀 의지력과 인내심을 강하게 먹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해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발 보호를 위해 덧신 한 번 안 신고 추위에도 강풍에도 견디며 늘 묵묵히 맨발로 걸었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미쳤나봐. 동상 걸리면 어쩌려고 왜 저래 하고는 했습니다. 욕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놀래하시고 안쓰러워 한마디씩 건네곤 하셨습니다. 맨발로 걷는 수변 못둑에서는 저 김X희가 독종이라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맨발에 미쳐서 밤낮 없이 걸었기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22년 요즘 저는 감기 한번 걸리는 일이 없이 대상포진도 제발 한 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에 근력도 단단히 생겨서 골골하지 않고 행복한 삶으로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기쁨이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권장해서 함께 동행하고요. 이제 저의 생활에서 1순위는 단연코 맨발 걷기입니다. 이 세상 더 이상의 최고 순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걷는 수변 못둑은 저희 집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약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넘게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의치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길이 나오면 신발을 신어야 하므로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무리가 오는 걸 느낍니다. 관절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환승하면서 2번씩 갈아타면 왕복 3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무뚝의 흙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집 옆에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 있어도 먼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햇빛 좋고 공기 좋은 산 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92세 시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작년에 하늘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 숙제는 시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느라 사실 저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맨발로 지켜가면서 긍정적 마인드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발 걷기라는 기쁜 소식이 제게까지 전달되도록 맨발 걷기를 전파하신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전국에 계신 수많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먼저 맨발 걷기의 효능을 알고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여 몸의 치유를 이루었기에 그 소문이 저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맨발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고 자연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선물인 맨발 걷기를 저에게 알려주신 절친 건X희에게도 감사합니다. 친구는 맨발 걷기 운동본부 단톡방에 함께 있답니다. 늘 제게 힘이 되는 좋은 친구입니다.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친구에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전합니다. 고마워 친구야, 사랑한대.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뇌출혈의 편마비와 수두증, 맨발로 일상을 회복하다. 2022년 9월 14일 대전에서 서X희. 저는 어린이집을 25년 동안 운영하였고 2020년 2월에 유아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다녔고 어린이집 컨설팅 등을 했습니다. 여러 일이 한꺼번에 몰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로 상태였지만 건강을 생각해 신발을 신고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 주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큰 대동맥 출혈이 있어서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뇌경색 시술을 받았으며 수두증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서 처음엔 걸을 수조차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오른쪽 눈에도 혈관이 막히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안과 수술도 하였으며 병원에서 4개월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지만 어깨도 탈골되어 있었고 왼쪽 편마비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동생이 소개한 박동창 회장님의 베스트셀러 맨발로 걸어라 책을 읽고 바로 근처의 맨발 걷기 장소를 찾아 2021년 9월 23일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퇴원 후 재활치료와 한방 침 치료를 했으며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검진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진하는데 퇴원 후 첫 검진에서는 눈 혈관이 아직도 많이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1년 정도 정기검진을 하며 꾸준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였는데 3개월 후 다시 한 정기검진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이나 기계적인 치료 없이 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된 사례는 의학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결과 지난 8월 26일 안과 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1년 뒤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 뇌 상태를 정밀 검사해보자고 해서 지난 5월 24일에 1박 2일로 대퇴동맥을 절제하여 혈관에 조형제를 넣어 혈관을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혈관 정밀검사에서도 혈관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년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는 얘기만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산행하였습니다. 맨발 걷기 38일째가 되자 잘 펴지지도 않던 왼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왼쪽 소근육만 완전히 풀리지 않아 재활치료 중이고 혼자서 운전하여 병원도 다니고 어린이집 운영도 하고 웰다잉 전문 강사 자격도 취득하여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홍보를 위해 매일 맨발로 걸으며 전단지를 돌리고 대전 지역의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맨발 걷기 PPT 자료를 만들어 교사 교육, 부모 교육, 유아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과 교사는 매일 모래 놀이터에서 맨발 걷기 중입니다. 지역의 맨발 걷기 교육을 무료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우울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중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선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와 주변의 지인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하며 뜻깊고 설레는 나날을 살게 해주신 박동창 회장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홍보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